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새퍼렇게 멍이 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악재란 악재들은 다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 그리고 국제유가 거기에 따라서 또 국채금리의 상승세까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악재 요인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2%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3%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수급적인 측면일 것 같아요. 외국인이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수급 이탈 현상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렇게 좀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급 부재도 있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참 힘드셨잖아요. 오셔갖고 여러분들의 고민들 혹은 주식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다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오늘 튀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과연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라서 대체 항만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1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상승세는 켜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좀 흘러내렸죠.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운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네옴시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장 막판 들어서 이슈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와 카타르를 순방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장 막판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주 두 종목이 모두 다 튀어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15% 가까운 상승분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네옴시티 그 안에서도 두 종목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드론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아덱스 2023에서 드론이 부각을 받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이슈가 있었죠. 이 미군 기지가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이시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PC디렉트 같은 경우는 11% 가까이 상승분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드론 관련주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종목을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지 혹은 시세의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장이 하락할 때 뜨는 품절주 들고 왔습니다. 양지사랑 신라섬이 들고 왔는데 일단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까지는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주면서 한 11% 가까이 상승분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죠. 반면에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이 품절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품절주가 뭔지에 대한 개념까지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8개 종목 내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자랑을 조금 하자면 지난주 목요일자 저희 원탑이었던 하나솔루션이 단 일주일도 안 돼서 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원탑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함께 하셔야지만 자세한 대응 전략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일 내리는 시장을 보고 있자니 참 피로도가 높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좀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또 풀어봐야겠죠. 오늘 또 정확하게 이런 부분 잘 알려주시는 제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제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던 것만큼 많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 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하락폭 1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시장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장 종료까지 해가지고는 역대 하락폭 3위에 그쳤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라방의 주제만큼 다음 날에도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비만큼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시나리오를 드릴 텐데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2시 이후에 정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사실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된다면은 네. 조금 뭐 한 마리 요약하면 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오른 폭 자체가 없이 대부분 다 하락을 맞았었거든요. 자, 증시를 좀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로 하락폭을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을 그쳤었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버텼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3% 정도의 조정을 받았었지만 이전치의 박스권을 좀 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종들 상위 1, 2 업종들은 조금 그나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정도의 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좀 시장이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을 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2시 이후로 시장에 좀 모멘텀을 봐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2시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CFD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중에 대한 레버리지를 쌓아놨었는데 다음 날까지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과매도적인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내일도 아마 조금 개파락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럼 왜 이렇게 빠질까? 이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지금 거의 5%에 근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제 미국의 국채 입찰, 장기 국채 입찰의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치에도 마찬가지처럼 국채 입찰에 대해서 시장을 오히려 교란시켜가지고 조금 더 가격을 좀 많이 빠지게 하면은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혜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금리를 올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서 5%를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점은 첫 번째로 그겁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했었지만 추가적인 코멘트 상에서는 이런 말을 했었죠. 오히려 전쟁이 좀 더 장기화가 되거나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불안정한 모습이 보인다라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던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가의 상승 흐름 자체는 강하게 흘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기어주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이제 지금 높게 올라가면서 원유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어떤 업종이 많이 올라가냐면은 섹터상에서는 지금 금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금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네.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그 금과 관련된 테마주라고 우리는 보통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좀 더 공략하기보다는 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금 선물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때문에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 산다라는 건데 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에서는 테마주로 금 관련주를 보자라는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금 관련주가 오히려 약세가 좀 잡히게 되고 국내 시장과 금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주체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지금 수급 이탈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이 애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다운되고 있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금 관련주나 뭐 유가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테마성을 따라가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짧은 호흡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급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금 관련돼 가지고는 2,000불이 넘어야지 좀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전치에 있었던 지지 라인이었던 800 라인을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다음 주 내에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에 비해서 다시 한번 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거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야지 시장이 좀 더 반듯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올 2월달, 3월달 때도 이때 한창 SBB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4% 가까이 꺾였었는데 그 다음 날의 기준으로 한 번 더 개파락 이후로 그다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잡히면서 쭉 올렸던 시장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금리적인 흐름들이 잡히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조금 더 완화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를 조금 더 기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요거를 제외하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이 떠나게 될 것이고 증시 자금도 많이 이탈하게 되는 좀 안 좋은 연속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도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국제유가의 상승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 4.9%까지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런 시장일 때 우리가 오히려 좀 더 많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압축적으로 어떤 종목, 딱 종목을 찝어갖고 그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저희 방송의 이 원탑이었던 하나솔루션 제가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네. 했을 때 신재생 안 좋아하는데 네, 다른 거 맞아요.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라면서 네. 굉장히 좀 심심하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단기간에 9%나 상승을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실 네. 여러분들이 그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와 21년도 비슷한 입장을 그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연속성 없게 쭉 올라갔다가 쭉 급락하는 형태로 맞아요.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인지도 모르겠고 이 시장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들이 좀 많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동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 이런 사태들이 좀 전쟁 자체가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인 에너지 뭐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가나 상관없이 대체 에너지를 좀 더 찾으려는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점부터 해서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해가지고 하나솔루션의 종목이 상승 나오는 것을 흐름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급등 현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저점을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솔루션에서는 그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악재들 뉴스만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뉴스를 좀 더 참고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하나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호재적인 뉴스들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도 보게 된다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태양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잡힐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더 나오면서 시장 내에서는 조금 더 업황들이 좋아지는 개선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간 좀 시장과 다르게 10월 달 들어서부터 10월 옵션 만기일 들어서부터는 기관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과 뭐 HCD 현대에너솔루션 그리고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담아주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을 좀 더 담아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저는 3만 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만 원 이하의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돼 있고요. 자세한 전략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
계속적으로 게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재생의 전략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참고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문가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하나 솔루션을 주셨는데 사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신재생 재미없는데 따분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금요일 날 공략을 하셨는데 단기간에 9%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방에 참여만 하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공략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공략법까지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시간이 3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하셔갖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뉴스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참 종목 간의 대결을 붙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한번 원탑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운주 들고 왔습니다. 흥하해운 vs 대한해운 들고 왔는데 네. 일단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해운주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사실 이제 흥하해운,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가 원래부터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이제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한창 이제 물동량이 막히면서 네. 그때 이제 해운주들이 많이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상승하는 요인 자체는 사실상 이 업황이 개선되거나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코멘트가 사실 안 좋다라고 업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돼 가지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정책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테마주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테마주를 공략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는 공략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가졌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해운주랑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주 종목이 딱 두 업종이 좀 많이 좀 좋았단 말이죠.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세컨으로 바라보고 있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돼서 기존의 유가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아니면 뭐 금 관련주들 이렇게 방산 관련주들 상승했더라면은 서브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해운 테마주가 있는데 해운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브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해운주 말고서라도 다른 종목들을 봤었을 때 어떤 업종들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냐? 그게 대장주인가? 서브 종목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흥하해운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 오늘의 픽은 일단 흥하해운. 맞습니다. 자, 그럼 흥하해운이 왜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주 관련돼서 큰 모멘텀 테마주에서 이제 해운주 관련돼 가지고는 흥하해운이 그나마 대장주 성격을 가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값들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먹을 수 있는 자리값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분봉상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 단타를 좀 더 이제 매매로 공략하게 될 경우에는 고점 대비 저점 대비 손절할 수 있는 구간과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어딜 부분을 보고 좀 먹을 폭이 말씀드리는 없다라고 겁니다. 하시는 자, 거예요? 없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을 때 네. 먹을 수 있는 폭이 4%, 5% 정도인데 손절비를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아. 우리가 집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구간 있잖아요. 네. 그런 구간들 상에서는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1,950원 단가에 많이 진입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제 1% 정도 구간, 손실은 3%, 4% 구간이다 보니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단타 진입했을 때 대체적으로 매수가에 대해서 잘 잡지만 않는다라면은 손실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큰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살려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배불뚝 제이지님께서 흥하해운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던데 먹을 자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먹을 자리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이 흥하해운 관련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런 테마주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좀 네.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단타를 쳤을 때도 오늘도 마찬가지 저희 어떤 방법인가요? 노란 톡방에서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오늘도 마찬가지 노란 톡방에서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단타를 매매를 했습니다.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그 방법 관련돼 가지고 약간 정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자면은 사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상에서는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좀 더 매매를 진행하고요. 이런 거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매도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합니다.
이런 구간들이 사실상 단타할 수 있는 매매의 구간이지 종목들이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우하향 곡선을 많이 타게 된다라면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 관련돼 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 선호하시면서 그런 구간들에 대한 종목들을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딸기맛 타이어님께서 흥하 거래량이 유통 주식 수 3배 정도네요. 주식은 수급 아니겠습니까? 오른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요새는 연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찾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리튬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났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 이후로 하락 나오면서 계속적인 낙폭이 가대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량과 수급이 뒷받침되더라도 다음 날 시장의 전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턴어라운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짧은 흐름으로 봐야 되는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운주 2종목 들고 왔는데 전문가님께서 대한해운보다는 흥하해운이 좀 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단타로 먹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상세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트택으로 이 단타 자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익을 보셨다라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단타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수익을 어떤 식으로 챙겨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단타 공략해야 되는지 그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참 돈을 벌어야죠. 이 주식으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퍼스텍처럼 단타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셔갖고 질문 남겨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단타 자리값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관련주 들고 왔는데 사실 오늘 장 막판 들어서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두 맞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한 데 썼을 때 장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막판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대부분 다 이제 창을 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3시 다가오면서부터 시장에서 좀 더 호재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급상승을 했어요. 단기간 내에 급상승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좀 더 괜찮은 시장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조금만 약간 정도의 호재거리만 잡히게 되더라도 지금 중동 지역에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많이 일제 약세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와 다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제 살렸단과 함께 이제 사우디를 간다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시장이 급등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세력들은 많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히린과 한미글로벌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종목들 다 장막판 들어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상승을 좀 거두면서 종고가를 맞이했던 종목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종목 중에서 한미글로벌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나 이제 시립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시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300억대입니다. 1,300억대인데 그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많아지었어요. 변폭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1,250원이라는 저항대를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이건 내일 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저항대가 가깝다 보니까 종목 자체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보다 빠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조금 더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히린 말고 한미글로벌을 좀 더 보게 된다라면은 네.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에서 현재 지금 모멘텀 자체가 조금 더 멀찍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히린보다 좀 더 먹을 폭이 많기 때문에 다음 날 기준으로 시초가에서 한미글로벌이 좀 더 높지만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히린보다 한미글로벌이 좀 더 우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라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의 매물대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3만 원대 초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략하기 좋은 종목인 한미글로벌일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더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막판 들어서 이슈가 있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순방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막판 들어서 두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한미글로벌을 픽한다라고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먹을 폭이 있고 히림보다는 우리가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단타로 빠르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 안에서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먹을 폭이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시장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셔서 이런 방법까지도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일단 지난주 목요일장에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그 가지 잘 안 가는 신재생 에너지로도 전문가님께서 9%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오늘 또 이와 비슷한 갈만한 종목을 압축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장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장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존재하죠. 함께 하셔서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드론 관련주 들고 왔는데 일단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네. 드론 관련주도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에 보고 계실까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두 종목 관련돼 가지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네. 따라잡으면 좀 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흥하해운과 네. 그리고 대한해운은 좀 더 케이스를 좀 더 보게 된다라면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거뒀었죠. 네.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드론 관련주 결국엔 방산 쪽에 소속돼 네. 있는 업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된 전쟁 분쟁 관련돼 가지고는 테마성으로는 되게 좋은데 가격이 현재 높으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 꺼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하해운을 보게 되더라도 다음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네. 기준으로 15%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다음 날에 약간 정도의 상승 이후로 우리가 단타 먹을 수 있는 자리값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흥하해운에서 여러분 단타 매매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톡방에서 말씀드렸던 퍼스텍 관련돼 가지고 단타했던 분들처럼 마찬가지로 내일 기준으로 제이시언 시스템에서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제이시언 시스템을 어떤 구간에서 어떤 렌즈 값에서 여러분들 단타하시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다가 장 막판 들어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변동성을 보였다는 소리는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되고 테마주들이 모든 업종들 다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유가 종목들만 보더라도 흥구석유가 엄청나게 오를 동안에는 한국석유랑 중앙에너지는 멈췄다가 나중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먼저 지금 이 전쟁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대장 종목들로만 일단 먼저 보내주자. 그리고 후발 종목들은 나중에 있다가 그 다음 보내주자. 이런 식으로 그럼 오히려 지금 후발주를 지금 네.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짧게 보고 짧게 치고 나가라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들고 며칠 몇 날 들고 가는 건 종목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들고 그쵸. 가야 되는 종목들이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시기에 모아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립니다. 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대결을 붙기에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점 이런 대결 거는 붙이면 양해- 이것도 뭐 하는 양해 드립니다.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할 그쵸, 수도 맞죠. 있는데 일단 네. 우리 딸기맛
타이어님께서 제이시언 3일 연속 우상향 곡성이네요. 네. 이러면서 전쟁 영향이 큰 거겠죠?라고 했는데 네. 일단 전쟁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으로 부각을 받은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봤었을 때 어떤 차트 흐름이 좀 더 좋은 건가 한눈에 딱 알아보는 방법이 저는 있습니다. 못 알아보겠던데. 그렇죠.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팁을 여러분들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자, 그간 우리가 제이시언 시스템이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로 좀 흐름세가 잡혀졌단 말이죠. 패턴 자체는 이제 상승한 다음부터 하락하는 패턴을 계속적인 가졌었는데 이 가졌었다가 장기 이평선 있잖아요. 장기 네. 이평선들보다 현재 지금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갭을 떴잖아요. 네. 어디서 떴습니까? 장기 이평선과 맞닥뜨리면서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급등하게 올렸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 위에서 현재 지금 5,300원에서부터 놀기만 하더라도 5이평선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변동성의 길이폭이 6,300원에서 6,100원에서 5,300원 정도의 길이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종목들 봤었을 때 어디가 타점이냐라고 한다라는 것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짧게는 이제 5%, 뭐 길게는 11%까지 두 번, 세 번에 나눠 걸쳐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타점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좀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따로 이제 제가 증권사 관련된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어디서 못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들으려고 했는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싹 말을 끊으시네요. 그렇죠. 사실 다 말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또 시장 관련된 공략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제이시언 시스템도 그렇고 변동성 자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만 고려하게 된다라면은 먹을 자리들이 많아진다. 이것도 두세 번 정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노려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자. 요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드론 관련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vs PC 디렉트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둘 다 부각을 받았지만 전문가님의 픽은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고 조금만 알려주셨는데 이 조금 갖고는 저는 단타 자리 어떤 식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흥하해운도 그렇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먹을 폭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택으로 단타 자리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단타로 했는데 이 종목도 수익을 보셨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자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던 하나솔루션으로도 9%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보시고 최근에 장세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종목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지 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말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신다라고 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방송 시간이 1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 또 챙겨갈 수 있는 거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마지막 종목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 vs 신라섬유 이렇게 품절주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품절주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품절주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맞아요. 아니면 몇 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거에 비해서 대주주들은 매도를 안 할 거라는 건 알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남은 유통 물량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보통 우리는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업종 관련돼 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수첩이나 다이어리, 뭐 볼펜 같은 아니면 뭐 의류, 속옷 같은 이제 판매업을 치우는 그런 네. 기업들이 보통 이제 품절주 소속돼 있는데 자 우리가 품절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품절주를 왜 올라가는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직업적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적고 매수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결국에는 시장의 펀더멘탈대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결국에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매출의 이익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거다 보니까 양지사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신라섬유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두 업종 모두 다 품절주로 소속돼 가지고 약간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지사랑 품절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시게 된다라면은 현재 최근에 요거는 이제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과거에서부터 마찬가지로 몇 년에 한 번꼴로 계속적인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결국에는 평균 주가의 흐름은 만 원대로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부분들 요소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상태에서도 일봉상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있었다가 오늘 마찬가지로 장 중반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상승할 만한 업종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장 막판 들어서 가지고 상승이 났던 흐름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승이 났다가 다시 또 약세가 됐었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날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은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고 17%, 18%까지 뛰었다가 보합까지 다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다 이런 특성을 좀 가졌었고요.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악성 매물을 좀 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2,000원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물 벽에 쌓이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좀 그려졌습니다. 우리 배불뚝 제이지님께서 오늘 마감 때 양지사가 확 오르더군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원픽은 뭔가요?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양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막판 들어서 올라왔던 양지사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항상 보실 때 지금 시장은요 항상 대장주, 수급이 좀 더 쏠릴 만한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살아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 좀 더 길진 않을 거예요. 이런 장세가 별로 길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길지 않은 동안에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매를 자체해서 내가 단타로 매매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라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내일 당장 들어가도 될 종목들 그리고 어떤 업종들을 여러분들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런 업종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내일 당장에 위아래 변동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공략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듯합니다. 네, 일단 우리 구동민님께서 내려왔던 만큼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내려가는 폭 자체가 네. 원래 보통 고점 대비 8% 정도가 내려가야 돼요. 고점 8%, 11%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 결국에는 16,500원에서 17,000원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스킬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고점 대비 왜 8%에서 11% 정도 사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단타할 때 특히나 테마주 매매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좀 특징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 과거 한번 사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퍼스텍이라는 종목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매매했던 종목인데 네. 자, 우리 보게 된다라면은 고점 대비해서 8% 정도 구간 있잖아요. 네. 여기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나죠. 이런 식의 여러분 단타 패턴 자체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단기간에 몇 % 수익 내셨나요? 3, 4%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초단타 매매라고 부르는데 보통 스캘퍼 하시는 분들이나 네.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숙지적인 것들은 스킬들이 있습니다.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그렇게 수익을 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특징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해운주 마찬가지로 네. 흥하용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8%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하게 되면 수익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킬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능력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없으시면은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식 라방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픽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네. 혼자서 공략했더라면 그쵸. 전문가님은 3, 4% 단기간에 1시간 내에 수익을 드셨겠지만 네. 다른 분들은 쭉 밀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구간과 네.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하거나 어려울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혼자 네. 공략하면 네. 쭉 내려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런
힘든 시장이나 좋은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역량에 따라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업종들이 좀 연속성 있게 가는 업종이냐 이런 네. 부분도 좀 이제 고려하실 것 같은데 내일 들어가지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테마라고 불리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된 전쟁 테마 말고는 사실상 테마주 업종 자체가 추가적인 연속 상승이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였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가 위클리 옵션 만기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기본 옵션 만기보다는 좀 더 낮은 시장이긴 한데 요새 위클리 옵션 만기 시장에서 좀 많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은 지수의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옵션 시장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많이 약이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옵션 시장을 모르거나 선물 시장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켰는데 전날에는 시장이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아가지고 시장이 뭐 모든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날 되면은 시장이 그날 언제 좋았냐는 듯 다시 또 하락이 나옵니다. 메롱메롱 이러면서 그런 하는 것 시장이 여러분 같은데. 반복된다는 네. 것은 지금 옵션 시장과 그렇고 선물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다음 날까지 테마 종목들이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장중 대응 능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종목 선별도 중요하고 그쵸. 그래서 장중 대응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결 종료가 완료됐습니다. 품절도 주 종목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양지사를 택하셨는데 앞서 얘기했던 흥하해운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변동폭이 크지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전문가님께서 퍼스텍으로 단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3%나 수익을 드셨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장에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었던 하나솔루션이 9%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단타도 공략을 잘하시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뭐 만능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원탑 종목 어떤 걸까? 원탑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그 부분일 거잖아요. 오늘 함께 하셔갖고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께 하셔갖고 오늘 또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 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져왔던 여러분 주식 나방에서 그 히든주에서 어떤 히든주인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비교하지 않고 먼저 공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드론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오늘은 그냥 같습니다. 종목을 거의 주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단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공략 자리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 그 종목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 방법이 제일 더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 전략적인 부분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돌아가는 형태를 좀 더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 드론 관련주 관련돼 가지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전쟁 양도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전에서는 드론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중동 지역에 드론 폭발 사고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9년도 때 이제 사우디에서 아람코에서 이제 예멘에서 테러 단체들이 이제 드론을 인해 가지고 아람코 공장을 좀 파괴해 가지고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뛰었던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뭐 드론 폭발 사고나 이런 것도 좀 많다 보니까 분쟁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아람코 관련된 공장들도 노려보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 때문에 현재 지금 유가 종목들도 상승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내 관련돼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도 드론 부대 같은 경우도 창설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쫓아가는 수급만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테마가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인지 시장과 좀 더 친화적인 테마인지 시장과 좀 역행하는 테마인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장과 좀 더 친화적인 테마입니다. 현재 지금 국제 증시와 맞아 떨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다 보니까 이런 업종상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자리가 많아진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관련돼 가지고는 뉴스 기사를 좀 가졌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드론 공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군용기도 파괴됐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드론 테러를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가 그 당시 때 5% 가량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전쟁도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가 6% 올라갔던 거와 비교하면은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관련돼 가지고는 분쟁이 나올 때마다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테러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 좀 시장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가져왔었는데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실 때 결국에는 이 흐름대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강연회 같은 경우 진행했을 때 요런 차트를 요런 이제 지표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국제 증시가 미국과 유럽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관련된 이렇게 분쟁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 간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런 흐름들을 잘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시장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동아시아 기준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서만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요. 에너지 위주의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에너지 간의 싸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위주의 상승, 오른쪽의 국가들은 에너지 위주의 상승이 나와야지 서로에게 도움되는 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아지게 되고 쏠림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원탑 종목으로 보여드린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트가 현재 지금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7,000원, 6,000원대 구간 이런 구간 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분명 있어요. 이런 먹을 수 있는 자리값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자리값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략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시장 내에서 체크하기가 분명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의 일봉 차트도 주봉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위아래 변동성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윗꼬리가 달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윗꼬리를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전략을 단타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관련돼 가지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런 부분들을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건데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매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뭐 드론 관련주 그래서 한 네. 종목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그쵸. 종목을 네. 사실 잘 가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또 잘 갔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내일 장에서 시초가로 네. 공략을 한다면 쭉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전문가님처럼 단타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받아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자리값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 알려주실 건가요?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당장 공략하게 된다면 손실 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네. 특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 따로 이런 드론 관련주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매매하시게 되면은 단타 매매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려면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익을 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탑 종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주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종목밖에 없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전장에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부를 켜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초가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물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셔갖고 단타 자리값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갖고 정말 이 자리값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